계속해서 JTBC 여론조사 메타 분석 시스템 메타제이를 통해서 그동안의 여론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달 정도로 짧았던 이번 대선 레이스 어떻게 흘러왔는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재명 후보,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를 지켜왔습니다. 지지율 추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가장 큰 위기로 꼽힌 게 바로 사법 리스크, 특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었죠. 다만 판세 자체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지지율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요. 이 후보의 모든 재판들이 이렇게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50% 안팎의 안정적인 지지율 추이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볼까요? 김 후보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시점의 지지율 20%대였고요. 이후에 당내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쟁쟁한 후보들과 경쟁을 벌였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바로 이 사람 한덕수 전 총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사상 초유의 후보 교체 사태가 벌어졌죠. 이때만 해도 김 후보 이대로 사라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막아줬습니다. 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김 후보 극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보수 결집 양상이 이어지면서 그래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전체 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선두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만 선거 막판 김문수 후보가 맹추격하면서 격차가 보시는 것처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토론회 효과로 지지율이 10%대로 올라갔다가 마지막 토론회에서 나왔던 성폭력성 발언 논란이 악재로 떠올랐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엔 성별로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성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계속 높았고요. 남성도 이 후보 지지율이 높았지만 점차 김문수 후보와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5개 권역에서 계속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 TK와 PK에서 높았습니다. 다만 이 TK와 PK,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그래프가 엎치락 뒤치락했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이 때문에 이 2개 권역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TK 지지율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김 후보가 당내 갈등으로 지지율 하락을 겪던 시기, 이렇게 그래프가 꺼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40%대, 50%대로 올라서긴 했는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의 TK 득표율 73%였습니다. 그걸 고려하면 김 후보의 TK 지지율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캐스팅 보트 중도층 민심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80% 수준에 육박했던 시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 많이 줄어든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최종적으로는 12%가량의 지지율을 보이는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선거 기간 중요한 시점마다 절묘한 분석을 내놓았던 메타제이. 과연 실제 개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맞출 수 있을지 끝까지 JTBC 개표 방송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메타제이로 본 대선이었습니다. 다름이 공존하는 위대한 나라. 우리는 또다시 답을 찾을 것입니다.